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전용 실시권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실시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는 내 전용이다 하면은 나만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죠. 영어로 보면은 exclusive license라고 적혀 있습니다. exclusive는 배타적이란 뜻이죠.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권이라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로 라이선스입니다. 그냥 우리가 exclusive license라고 하면은 더 이해가 쉽죠. 한국말이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용 CC권을 가지고 있다,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배타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어만 봐도 엘레바는 리브세라님에 대한 아래 두 개 특허에 대해 중국의 글로벌 지역에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를 보유 중이다.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익스클루시브 한다, 다른 기업들은 사용할 수 없다, 배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라이센스를 말이죠. 사실은 영어라는 게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영어로 써졌으면 전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쉬웠을 텐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밑에 두 개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밑에 두 개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걸 다 진짜 원 특허권자는 아니더라도 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원 밑에 보면은 어드벤처 연구소가 물질 특허를 출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어드벤처 연구소에게 이제 로열티를 주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만 읽어봤는데 뜻도 맞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 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맞죠. 독점적으로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 여기서 어드벤처 연구소죠. 그리고 실시권자는 HLB의 엘리바입니다. LSKB가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이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시권자 LSKB는 특허 발명을 이제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용 실시권의 반대적인 의미는 뭐냐? 통상 실시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이제 상대 개념이라는 건데요. 자, 아무튼 이 전용 실시권을 이제 누가 설정할 수 있느냐? 어드벤처 연구소, 즉 특허권자가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로열티를 주겠죠. 이 개념이 사실상 에로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더 좋은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면은 내가 로열티를 받고 그 사업자에게 권리를 주는 거죠. 너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몰랐던 건데요. 이 전용 실시권자는 이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과 그 밖에 일가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특허권자나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목적이 아마도 계약의 이제 안정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상속일은 이제 그 전용 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뭐 법인이든 사람이겠죠. 이제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일반 승계도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옮기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 권리만을 이제 내가 이제 LI를 받아왔다. 이걸 또 다시 애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에게. 아마 이제 안정성 측면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기 이제 특허권자가 있잖아요. 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믿고서 이제 사용하게 이제 배타적으로 준 건데, 여기서 이제 현금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다른 데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 별표가 봤을 때는 뭐 검증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현금을 계속 창출할 것 같지도 않고 영업도 잘 못할 것 같고, 아무튼 뭐 이상한 기업이라고 쳤을 때 돈을 제대로 못 받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임대를 했어요. 건물주가 있고 요게 이제 뭐 집을 방 하나 이제 월세를 받았어. 그래서 매달 돈을 줘야 돼요. 월세를, 이게 예시를 드는 거죠. 로열티.
영어 잘 모르겠고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임차인이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또 한 거예요. 또 돈을 받고. 그러면은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의 신용을 보고서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 뭐 담보도 설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과 이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신용이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자본이 뭐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허락을 받죠. 보통은 이게 못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은 해도 될까요? 물어보고서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허권자가 있고 이제 전용 실시권을 줬어요. 전용 이렇게 거래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임차인이 보통 근데 전세는 또 가능하다고 또 알고 있는데 허가를 좀 안 받아도 어느 정도. 근데 이제 특허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특허권자한테 나 이거 좀 넘겨도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이고요. 그래서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가 그냥 몽탱이로 한 번에 다 가버리는 거니까 관계 없겠죠.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자,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 통상실시권도 이제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인데요. 이제 담보하면은 채권자랑 채무자가 등장을 하겠죠. 돈을 빌린 사람과 빌리지 않은 사람.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계약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담보죠. 담보. 질권은 그래서 뭐를 담보를 하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담보를 하겠죠.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집을 담보로, 뭐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코스타 코스피의 이제 회장님들은 주식 담보대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갚게 됐을 때 주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한 물건, 예를 들어 뭐 주식 같은 것도 해당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 변제를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다가 이제 채무자가 갚지를 않으면은 그 물건을 바로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주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보죠. 일명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갑자기 밑으로 막 계속 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 반대매매. 그것도 최대주주 반대매매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거를 이제 담보로 잡아 놓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그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몇 퍼센트에 도달하면은 마진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돈을 이제 좀 추가로 넣던가 아니면 좀 갚던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더 급락해서 뭐 주식은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거의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 입장에서는 보통 증권사가 이게 많이 빌려주죠. 주식담보대출을 빌려주면은 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최대주주 반대면 그냥 시장가로 다 던져가지고 현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었나요, 이거는? 자, 그래서 HLB가 가지고 있던 것은 전용 실시권이었죠. 그리고 배타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른 기업이 침해를 할 경우에는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어드벤첸이 아니라 HLB가 하는 거죠. HLB가 가지고 있는 게 전용 실시권이고 우리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다른 기업이 침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어드벤처는 뭐냐? 그 HLB에서 로열티를 계속 받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번 계약을 통해서 HLB가 물질 특허 자체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